비트코인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희박한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60K까지 붕괴되지는 않을지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76K 여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댄입니다. 아, 왜 자꾸 불꽃남자래요? 시장이 빠지니까 불꽃남자가 됐어요. 수익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그렇죠. 지금 허세의 충만함으로 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데니님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죠. 지난 시장에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진 상태다. 그리고 0.236 레벨, 이 레벨을 주요 지지 구간으로 또 잡아주셨고, 단기 반등 시에는 정리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불꽃남자 지금 시장 또 오늘 이야기 어떻게 해주실지 예고해 주실까요? 오늘 또 댓글에 또 뜨거울 것 같은데요. 우선 공교롭게도 연재님 오고 나서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 일관적이었어요. 기우제였죠. 네, 가짜 상승이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사실 그 조심해라라고 했던 이유 어디까지 밀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가격대가 있어요. 여튼 좀 더 좋지 않아졌다. 대외적인 상황도 안 도와주고 있다. 뭐, 근데 사실 좋지 않아졌지만 데니님께는 좋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수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수 준비를 하신 분들은 네. 아마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맛있겠다 하면서 좀 볼 매운맛 타이밍이 7단계를 그렇죠. 넘어서 이제는 그렇죠. 달달한 7단계로 달달한 거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어요. 오늘 8단계? 오늘 1단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네. 달달한 1단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크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소득이 딱히 없었고, 또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될 움직임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 모습인데요. 고유가, 고물가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는 게 좀 중요하죠. 제가 지난 매크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CPI, PPI 모두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가 생기면서 위험자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에 캐비너시 신임 연준의장 변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가는 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물가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 자체로 시장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죠. 사실 코인 시장 말고 주식 시장은 원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타이밍이 돼서 또 이러한 악재들이 조정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데니님, 이 코인 시장은 언제 조정의 기회가 맞닿을지 악재로 사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연재님이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할 때 그때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왜 올라갔었냐면은 이란이랑 미국이랑 지정 리스크 터지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 디지털 금이다. 네. 어. 지금은 디지털 골드 쏙 들어갔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갈 때는 호르무 제어 통행료 징수할 때 비트코인 쓴다.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또 얘기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두드리가 맞는 건데 결국 본질이 바뀌었냐? 아니다.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안 중요하냐? 맨날 중요하지. 아니 그 생사가 갈려 있는데 맨날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일단 우리가 작년 10월 달을 고점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을 저점으로 가정을 하고, 이 전체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 0.236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항이 지지로 바뀐 구간이다. 즉 SR 플립 구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정확히 닫고 반등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이게 반등의 형태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지금 영망치형이란 말이죠. 물론 중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이 올라갈 때가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일 건데, 여튼 이 형태는 좋지 않아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영망치 캔들은 추세 반전을 의미하고요. 보통 저점에서 나온 캔들들은 이런 캔들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캔들의 형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빠지고 있는 이 각도가 가팔라요. 원래 모든 파동 같은 경우,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속화가 붙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반등 나올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가 제 기억은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에. 목, 금, 토, 일, 월, 화. 맞죠. 예. 그 뒤에 반등 나왔어요. 지난주 영상 올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때 정리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전략은 반등 나올 때 다 파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반등했다가 바로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대로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이 여기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 이 가격은 어디냐? 76K입니다. 두 번째, 76K 이탈하면은 이제 하방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2월 6일을 저점으로 가정을 해보고 이 이후에 나왔던 상승 패러럴 채널에 지금 미들 라인을 이탈했죠. 우리가 이 패러럴 채널을 볼 때 하이값, 미들값, 로우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76K를 이탈을 하게 되면 하단값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차트라는 건 겨냥성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그냥 네 번이라 할게요. 네 번. 그리고 다시 이탈 시도를 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가 돼요. 그리고 긴 상승이 있었고 이 피로도가 누적돼 있었고 이때 현물 시장이 아닌 파생 시장이 주도했던 거죠.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상방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지난번에 84, 85K 여기 이 구간은 채널 상단과 이 전체 피보나치의 하락 파동의 0.382 구간, 그리고 LBP 매물대, 이런 주요 매물대가 있었고 이 전에 있던 POC 매물대도 같이 중첩이 됐습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여기 가지도 못했죠. 이 올라오면서 소모했던 시장의 모멘텀들이 뭐였었냐면 지정 리스크, 전쟁이죠. 전쟁 있고요. 클래리티 법안. 결국엔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단 말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시 말하면 실적이 받쳐지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데이터를 또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SR 플립 자리. 자, 보시면 이 노란 색깔 화살표는 첫 번째는 지지가 됐던 구간이죠. 두 번째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니까 다시 지지로 바뀌었어요. 자, 네 번째라는 거죠. 네 번째. 다시 이탈이 나온다면 요 구간은 다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다시 위로 보기 위해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세가 크게 바뀌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조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반영을 다 했어요. 야, 전쟁 이겼어,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근데 지금 유가 여전히 배럴당 100불 유지하고 있고요. 네. CPI, PPI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케빈 씨가 연준 의장을 된 거죠. 취임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불확실성까지 같이 겹쳤고, 미국의 크립토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중간 선거만을 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든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추적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본질적인 이유들을 찍어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결국 트럼프도 중간 선언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가 더 봐야 되겠는데 2월 6일 저점이고, 그리고 최근 나왔던 이 고점을 볼게요. 이 피보나치 비율을 안 봤거든요. 여기도 0.382 레벨이 있습니다. 이 상승 파동에 0.38의 되돌림 레벨, 아까 SR 플립 자리, 그리고 0.236 전체 하락 파동에 지지가 되는 서포터 라인, 이 다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되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6K 75.7 이 부근은 정말 중요해요. 막 이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걸 페이크 아웃이니까 다시 반등하겠지가 아니고, 이제는 추세가 하방으로 가려고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구나, 도망가야 된다. 지금 대응하기 늦었니? 아니 지금이라도 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대응 안 한 거는 내 탓이야. 아무도 탓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럼 하락할 근거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 결국 이탈이 나온다면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다 근거들이거든요. 이탈이 나온다면 최소 다음 유의미한 지지까지는 14%가 열렸어요.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빵 빠지진 않겠죠. 이렇게 뭐 힘들게 가다가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견디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트레이딩은 전략을 기반으로 결과적인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토미님께서 하시는 이제 그 라이브 차트 기준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략들이 있어야 시장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건 뭘 하건 하더라도 결국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요. 돈을 잃지 않아야 추세가 왔을 때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방향을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도 봤을 때 더 좋은 성과를 이번에 거뒀다라는 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중간중간 힘들었고 계속 올라가길래 내가 잘못된다 했는데, 솔직히 욕도 많이 드셨어요. 저 이제 한 200살까지는 수명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여튼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얘네 돈 못 벌겠다. 아니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온센 되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지금까지 봐왔던 게 다 지금 데이터가 바뀐 게 없어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변동성 지표만 좀 오늘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실현 순위 손실 비율이에요. SOPR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숫자 1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1 위에 있으면 수익,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은 손실 중이에요. 손실 중.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SOPR 비율이 손실 구간으로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가 왜 나올까요?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전까지 제가 브리핑했고 분석했던 거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면 돼요. 이 상승 뭐라 그랬죠? 누가 주도했다? 파생, 즉 선물 시장이 주도했다는 거죠. 자,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즉 이런 변동성에만 투기를 하는 시장이지 이게 시장을 이끌고 갈 만한 정확한 수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선물 시장이 가격을 주도했고 우리는 현물 시장이 결국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패닉셀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부분의 보유자들은요 다시 손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재님께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했어.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아쉽죠. 매도를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요. 맞아요. 예. 버텨요. 그럼 세력들은요 버티는 걸 싫어해도 흔들어요. 야 내려 흔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악재라든가 정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움직임인데 패닉셀에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0.1% 빠지는 악재가 3%씩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거래소 순 입출금량이라는 데이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입금. 자, 거래소로 입금한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요. 출금은요. 나 매도 안 할 건데 라고 내 개인 지갑으로 보통 빼는 행위를 출금이라고 합니다. 매집이라고 하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가격이 제한되어 있는 국면에서 입금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출금량이 늘어났던 요 한 구간을 제외하면요 입금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 말은 즉슨 지금 시장의 심리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는 좀 탈출해야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저는 하락의 룸이 더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던지고 도망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럼 그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거. 근데 손실이 너무 크면 오히려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집을 하고 더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숏 포지션을 뭐 1배나 2배 잡고 현물을 모으자 그랬잖아요. 네. 그 전략을 실행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편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그쵸. 분들이 아니라면 안 된다면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로 그 댓글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봐드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좀 진심 어린 그걸 좀 답변을 분석을? 드릴게요. 예. 댓글에 종목과 비중, 본인의 생각 이게 본인 생각이 정말 중요하거든. 난 이러니까 존버하고 있어. 그걸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 그래서 결국 가격은 하락하는데 수급이 반전돼서 올라와주면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먼저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바이낸스가 비싸면 음수고요.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예요. 지금 음수죠. 바이낸스는 대표적인 파생 거래소입니다. 즉 지금 현재 가격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파생, 즉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지금 바뀌었냐?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매수할 만한 근거가 있냐 없냐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래가 매수한다고 그냥 가진 않아요. 물론 나중엔 갑니다. 근데 이들은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구성원들은 맞지만 우리는 이들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중요하고 유동성은 즉 수급이고 수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직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아직 준비 안 됐어. 근데 조금 더 좋은 기회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수급 지표도 아쉽게 아직 돌아서지 못했고 따라서 76K가 이탈된다면 하락의 가속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화면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레버리지 지표를 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과 같은 큰 하락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면 전 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하락할 거야 그럼 언젠가 맞겠지라는 질문도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예, 이게 결국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틀린 거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 데이터가 바뀌어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뷰를 안 가져갈게요 라고 저는 보는 건데 뷰가 똑같고 일관적이고 데이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불편하실 텐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아마 큰 하락 파동이 남아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 절대 하락한다고 도망갈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하락했을 때 자 만약에 올라가면은 반대로 우리가 막 얘기했잖아 85K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면 돼. 지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말했던 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음. 조금의 하락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락장, 이제는 이 하락 파동의 기회를 탈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와 전략을 계속해서 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이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의 영역 안에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데니님이 또 깜짝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댓글란에 종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 그리고 왜 가지고 있는지, 왜까지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또 분석까지 방송 중에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댓글 소통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그리고 구독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그 수익 인증도 해주셨잖아요. 아,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팬딩이라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라이브에서 팬딩 자랑을 그렇게 하시던데. 아니,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팬딩이라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어서 팬딩 멤버십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선물 트레이딩도 하고 그리고 현물 지금 장 안 좋은데 현물로 돈 벌 수 있나요? 하잖아요. 예, 저희는 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거니까 댓글란 보시고 한번 잘 봐주시면은 저희 글로 다 과거 데이터 다 남겨놨으니까 꼭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